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흘도 이제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지 북한 핵실험을 원치 않는다라는 정도의 스몰딜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의미심장한 말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 동결로 목표를 좀 낮추는 건 아닌지, 그야말로 스몰딜이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nd I hope we have the same good luck as we had in the first summit. A lot was done in the first summit. No more rockets going up, no more missiles going up, no more testing of nuclear. But we hope we're going to be very much equally as successful. And again, President Trump is hopeful. He believes peace is possible, but our allies may be assured we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of the past. 자, 미국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펜시 부통령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주 기대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희망에 차 있다. 그러면서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서두르지 않겠다? 우리는 단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테스트를 원하지 않을 뿐. 자, 이 얘기는 뭔가 비핵화 협상의 결과나 목표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말끝을 좀 흐리는 정도의 결과의 대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1차 싱가포르 회담 전에 보면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한 기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믿었죠, 전 세계가. 그런데 이제 결과는 보면 4가지의 그냥 합의문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북한이 원하는 그렇죠. 순서로. 북한이 원하는 순서대로 이제 합의를 냈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어떤 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임기 중에는 거의 마지막 회담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앞으로 이제 이번 회담이 끝나면 바로 이제 대선 모드로 넘어가서 대선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회담인데,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뭔가 성과를 만들려고는 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성과라는 게 보면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로서는 이게 북한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라기보다는 네. 실제로 그냥 현재 있는 상태를 그냥 여기서 그냥 막는 그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핵을 처리하는 것은 지금 전혀 논의되지 않고 그렇죠. 있고요. 현재 북한이 ICBM이나 핵에 대해서 그냥 현재 있는 상태로 그냥 중지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합의문이 나오지 않을까. 네. 물론 성과는 많이 포장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협상 내용 자체가 그렇게 성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미국 조야에서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 성과가 작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평소 말과 성격상 굉장히 이건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좀 부풀려 말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맞습니다. 일단은 영변 핵실험만 폐기한다 하더라도 네. 일단은 북한의 핵 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걸 크게 선전할 수 있고, 거기다가 만약에 ICBM을 제작하거나 만들어 온 걸 폐기할 수만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선전할 겁니다. 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비건하고 북한의 김혁철하고 네. 실무 협상을 했는데 뭐라 했습니까? 협상한 적이 없고 협의만 했다. 상대편 의중만 파악했다 그랬는데 네. 그걸로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실무회담이 거기서 끝나고. 탑다운 방식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최종 결정을 해야 만나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네. 실무 협상에서 아무런 합의가 없이 다시 정상회담 한다는 것은 아하. 지난번 6.12 정상회담과 똑같은 판박이가 아닌가. 아하. 펜스 부통령 말한 거가 좀 다르지 않겠는가. 아하.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자, 미국과 북한 모종의 비핵화 딜이 거래가 오고 간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인물이죠. 김창선 부장의 행보가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 베트남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을 하는 곳에 미리 가서 모든 준비를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김창선 부장이 가는 곳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특이한 장소가 있습니다. 김창선 부장이 하노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공장 주변을 미리 방문을 했어요.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삼성 공장을 방문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김정은이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다 계산된 것들일 수가 있고요. 네. 를 위해서 이제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을 대표해서 김창선이가 사실 나왔거든요. 네. 김창선은 김정은으로부터 무한대 고난을 받고 나왔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들린 것, 선짓하는 것, 가리킨 호텔 이런 네. 것들이
어찌 보면 현지에서 직접 결정한 것일 수가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김정은은 사실 내부에 정말 북한의 개혁 이미지를 막 심어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김정은의 행보가 점쳐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만약에 지금 김창선 부장의 행보대로라면 네. 삼성이나 LG 공장을 방문하게 되는 건데 네. 거길 왜 갈까요? 북한의 단번 도약론이라고 있습니다. 네. 현재 만약에 그 자동차 공업이라든가 네. 기계 공업을 해가지고 선진국 따라가려고 하면 하세월입니다. 한국이 현재 자동차 공업이나 기계 공업 발달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철강 공업도 낙후됐고 정밀 기계 공업이 되게 낙후됐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단번 도약해서 IoT 산업이나 IT 산업으로 가가지고 단번 선진국이 되겠다는 게 바로 전략이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 남한이 도와달라는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기업인들이 이제 북한에 갔을 때 북한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갖다가 상당히 이렇게 대접을 했거든요. 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아하. 바로 삼성전자가 북한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단번에 선진국이 됐다. 아하. 북한 전략 목표니까. 네. 이번에 하노이 갔을 때도 아마도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만에 하나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베트남의 삼성 삼성전자 생산 공장을 방문할 경우에 그야말로 세계의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요, 이 정진석 의원의 말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옥류관 행사에서 이성문은 난데없이 그 대기업 총수들 모여 앉아 냉면 먹는 자리에 불쑥 와가지고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기업 회장들은 갑자기 당황하면서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대표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정복 실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북한이 지금 단번에 우리 정부, 우리 남한의 이 과학기술을 받아서 좀 세계적인 그 격차를 해소하겠다 이런 뜻인데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예,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과거에 김정일이 우리 배우들, 연출가들, 신성 감독을 납치해갈 때 북한에서 한국식 영화를 통째로 수입하려고 사실 작성을 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만약 만나게 된다면 삼성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그 국제적으로 이미지를 쌓아가고요. 네. 한국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협력을 하겠다라는 네. 그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되면 베트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보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삼성전자와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더 관심사 아닙니까? 저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위험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뭐 사실 한국 기업이지만 더 이상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이죠. 네. 만약 글로벌 기업인데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의 본질적인 내용이 크게 진전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그대로 유지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삼성과 어떤 그 북한 간의 어떤 이 관계 자체가 급격히 개선될 경우에 삼성전자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군요.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돼야지만이 그 결과물로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는 것도 보면 베트남이 결국은 사회주의 체제이긴 하지만 거의 자본주의 개방 정책으로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만 명이나 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이 섣불리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 진출했다가는 예전의 현대와 같은 그런 어떤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김정은의 희망이지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북한에 대한 투자 효과는 결국 없을 겁니다. 네. 네,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북한에 진출하면 대단히 좋겠죠. 왜냐하면 일단 인건비가 베트남보다 더 싸고요. 그리고 대화가 되고 또 물류 비용도 싸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매력적입니다만은 일단 사업의 첫 번째는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네. 안정성 떨어지고 다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과거 개성공단에 최대 고용을 했을 때 5만 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베트남에 삼성전자가 10만 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런 기업 우리가 정말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아마 생길 겁니다. 네. 네, 북한 땅에다가 뭐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시설 자체는 북한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래 북한이 그렇잖아요.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창선 부장이 삼성전자 공단을 방문한 이유, 아무래도 경제를 염두에 둔 행보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리성건 저쪽에 조평통 위원장이 이 냉면 목구멍 발언이라는 게 저쪽으로서는
남쪽의 대기업이 그 북한에 진출해 주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그래요. 개성공단 만들 때도 대기업이 하이테크를 가지고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바라고 했던 겁니다. 네, 우리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도움, 기술적인 도움을 염두하고 삼성전자와 만나기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만나기를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창선 부장의 동선에 한 가지 좀 수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베이징 도착 후에 바로 하노이로 직행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저우라는 곳을 거쳐서 하노이로 입성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느끼고 혼란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일부러 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냥 단순하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요? 그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게 놀고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단순하게 노는 게 북한의 전략이라고 보는데 제가 베트남 가보니까 엄청 길더라고요. 그 긴 베트남을 육로로 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과거처럼 원래 한 번 했던 것도 못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뭐 중국 비행기 타고 또 날아갈 건데 김상선이가 일단 내 행로를 다 따라다니니까 일단 돌아가 본다라고 혼란시키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비행기 직항로가 없어서 광저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중국에서 가장 그래도 자본주의가 발달되고 산업성이 많은 데가 광저우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중국에서 발달된 산업성을 한번 보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베트남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주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김창선 부장의 행보가 곧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라고 가정을 할 때 오직 경제 문제, 기술 개발 뭐 이런 쪽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순위 확인해 보시죠.